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복수의 육군부대가 지휘관 비상 소집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오는 8일까지 군 지휘관에 대한 휴가를 통제했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2차 계엄 의심 정황 포착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2차 계엄령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25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16원 선에서 개장했는데 단 2시간 만에 10원 가까이 급등한 겁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이어지고 있는 이 정치 불확실성의 여파로 장중 반락해 2,400선을 하회했습니다. 코스닥은 한때 3.9% 이상 내린 644선까지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한 질의에 나는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머스크는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 DC의 의회 의사당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10배)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가장 먼저 이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참 복잡했었던 오늘 오전장까지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고용보고서 발표를 단 하루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었는데요. 필라델피아 지수도 1.8% 이상 내렸고요.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5%대 급락, 인텔 역시 4% 가까이 약세를 보이는 등 이 반도체 전반이 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M7 역시 엇갈린 흐름 보여준 가운데 이 테슬라는 사이버캡에 대한 이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오전 11시경 원달러 환율이 1,429원 선을 돌파하기도 하면서 거의 1,430원의 턱 밑까지 치솟기도 했었는데요. 오전 10시 20분경에 환율이 1,414원 선을 지나갔던 것을 참작을 한다면 이 30분 만에 15원가량이 폭등을 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코스닥은 한때 3.9% 이상의 낙폭 확대해가면서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2차 계엄 준비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이 지수가 강하게 움직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이에 군 당국은 이 의혹에 대해서 2차 계엄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논란을 일축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은 1,420원 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이 정치 테마주의 수급이 다수의 차기 대선 후보들로 분산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공통 정책주인 저출산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받아가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각 과연 우리 증시 다소 진정이 됐을지 흐름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0.51%가량 내리게 되면서 여전히 2,43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기관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인은 장 초반에 대비해서는 그 매도폭을 다소 줄인 모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여전히 2% 이상의 낙폭 기록하고 있는 코스닥 656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현재 매물 모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장 초반에 비해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완전히 매수 우위로 돌아선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개인은 오히려 반대로 현재 차익 실현 나서고 있네요. 오전장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다행히 군 당국이 다시 한번 이런 우려감을 일축하는,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불안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의 템베거 메이커 다시 돌아온 저희 김선일 전문가님 바로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제가요 10시 방송이 끝날 때쯤에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환율이 갑자기 1시간 만에 15원 가까이 뛰어 올랐더라고요. 네, 환율이 지금 또 급등락을 좀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 환율인데요. 시가 1,416원이었는데 고가가 죄송합니다. 1,429원. 네. 환율이 또 윗꼬리를 이렇게 어질어질합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 이제 코스피가 2,400을 이탈하기도 했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조금 전에 10시 한 50분경에 잠깐 2,400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조금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아까 앵커님 말씀 주셨던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좀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 정치 테마주들만 급등을 좀 보이고 있고요. 어질어질합니다. 조금 이따 좀 봐드리긴 할 건데 좀 많이 답답한 시장이고요. 뭔가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뭐 주말까지 또 시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는 시장을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현금 확보 비중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50% 이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잘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차분하게 우선 시장 좀 안정될 때까지는 기다리셨다가 투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도 많은데 12월 18, 19일인가요? 그 일본 BOJ 금리 인상에 대한 포인트도 봐야 되는데 그리고 1월 20일 있을 이제 트럼프 2기 출범도 봐야 되는데 또 이제 국내에서 또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악재가 터지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자, 힘내시고 오늘도 많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이 정치 이외에도요. 사실 12월 18일 앞두고 있는 BOJ에서 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이 점을 또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워낙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시장이 다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12월에 남은 이 매크로 이벤트들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 업데이트되는 시황들 정말 요새는 따라가기가 힘드실 겁니다.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개장 전마다 장전, 저희 전문 테마들 하나하나씩 저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고요. 이 테마뿐만이 아니죠. 이 테마 안에 담겨있는 종목들까지 다 같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저희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테마가 급등했을지 이 장전 짚어주신 관심 테마 키워드들 하나하나 봐야겠죠. 오늘은 역시 딱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많이 볼 것도 없는데요. 정치 테마 그리고 드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드론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미국의 드론 기업이죠. 언유주얼 머신스의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을 고문으로 영입했다는 소식이 극히 폭재가 됐었는데요. 어젯밤 사이에도 이 기업의 주가가 전일 대비 10% 이상 강하게 움직이면서 오늘 장 초반 우리 드론주들까지 연이어서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또 이 정치 관련 정말 국면이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뒤집고 찬성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이 정치 테마주들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가운데 오늘 오전 제기된 이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에 대해서 군 당국이 국방부 차원의 군사적 조치는 어떠한 것도 내려간 게 없다라면서 이를 일축했는데요. 이 때문에 관련 테마들 현재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 코스닥은 3%까지 내려갔던 이 하락폭을 다소 만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님, 정말 이 특히나 정치 관련 쪽 하나하나 따라가기가 너무나 요새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냥 아수라파입니다. 아사리파이죠, 아사리파. 네, 참. 자, 우선은 오늘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이 그냥 뭐 없어요. 그냥 정치 테마주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님 테마, 이재명 대표님 테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드론이 조금 더해진 약간 그 정도 상황인데요. 종목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TNC 19% 올랐고요. 자, 고가입니다. 오파스는 현재 19%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금속도 보시면은 23%까지 급등이 좀 나오기도 했어요. 쭉 보고 설명드릴게요. 덕성도 상당히 좀 급등이 좀 나왔고요. 대상홀딩스, 전부 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동훈 대표님 관련 테마주들입니다. 자,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부방이고요. 부방 22%까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채시스도요. 오늘 보면 16%대, 그리고
오리콤 이것도 18%대. 자, 넘어가서 오리엔트 전공 보면은 점 상한가 2번 가고 오늘도 상한가 찍고 상한가네요. 죄송합니다. 상한가 잠겨 있는 그런 좀 모습입니다. 3연상입니다. 자, 그리고 보자면은 에이텍 여기 28%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오늘 내일 수요일 기준으로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보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다음 보면은 동신건설 역시나 상한가 이어서 추가적인 상한가 근처 흐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이재명 대표님 관련 테마주들입니다. 자, 에이텍 모빌리티 어제도 급등 나왔고요. 오늘 현재 25%대 상승 중에 있고요. 코나이 어제는 좀 쉬었지만 오늘 다 회복하면서 24%대입니다. 자, 20%까지 올랐고요. 자, 이스타코가 현재 상한가에 잠겨 있는 좀 모습입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 코스피도 장중에 무너졌었고 코스닥도 말도 안 되게 깨졌다 지금 올라오긴 했지만 마이너스 2%대입니다. 그래서 주식하기 진짜 너무너무 힘든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비트코인이 오전장 국내 시간으로 10만 불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오늘 아침 또 새벽에는 급락이 좀 나왔다가 다시 현재 되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좀 됩니다. 가상화폐 쪽으로 더더욱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고 특정 테마, 정치 테마주들만 더더욱 기승을 부리다 보고 그 계엄령에 따른 부분에 국내 주식을 해야 될 이유가 더더욱 없었지만 더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좀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 상황상 이 계엄령 관련해서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잠잠해지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조금은 이번 주나 12월 내내 이 부분이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뭐 특정 이슈가 좀 약재들이 다 없어지는 포인트가 나와줘야지만 시장이 조금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올라갈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시장이지만 현재로서는 볼만한 테마는 정치 테마주들밖에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어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상승폭 자체가 오늘 꽉 차 들어가는 모습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테마주 성격상 여당 대표님 쪽보다는 야당 대표님 쪽에 상승폭이 더 강합니다. 강해서 그건 참고하고 보시고요. 이쪽 이재명 대표님 쪽의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취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는 차트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분위기 따라 갑니다. 분위기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주말까지 상황을 보시되 전 개인적으로는 목요일부터는 분할 매도 하시면 어떨까 싶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릴 거니까 꼭 참고하셔서 계속 막 수익이 다 좋아하지 마시고 조금은 수익 실현하시면서 가시는 전략 취하시고요. 최소한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에이텍 같은 경우 보시면 3연상인데 이 상황이라면 일부 조금 정리를 하셔도 원금 절반 파셔도 원금 이상 챙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조금만이라도 현금 확보를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 싶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드론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있긴 한데 DTNC 좀 움직임이 있고요. JCN 시스템 그리고 에이럭스 잠깐 나다 들어갔고요. 네온테크 있긴 하지만 움직임폭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재미가 좀 없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답답한 시장입니다. 그래도 좀 오후장에 좀 회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제발 주말에 아무 일 없이 월요일 날 또 여러 테마들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말 혼자서 대응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시장 속입니다. 이 전문가님께서 장전에 짚어주셨던 관심주들 오늘 그대로 급등 나와줬는데요. 방금 전 만나본 관심 테마와 관련주들 이 장 전부터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화면 하단 잠시 후에 참고하셔서 매일 아침 개장 전부터 로켓 배송 이 급등 유망주들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아직까지도 저희 화면 하단에 샵 0082번으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종목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매수 단가와 종목명 그리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보시죠.
이렇게 해서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총 상위단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가장 좀 눈에 띄는 거는 우선 첫 번째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크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는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약 4%가량 강하게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지각 변동이 하나 일어났었죠. 고려아연이요. 현재로서는 상승폭을 다소 줄이긴 했는데 장중 한때는 약 11%의 강세 보이면서 주가가 거의 22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현대차를 누르고 또 고려아연이 다시 한번 시총 5위로 올라섰는데 지금 이 시각 고려아연 계속해서 상승세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실까요? 네, 고려아연이 시가 대비 약간 밀려있긴 하지만 장중 240만 7천 원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예.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원체 이제 주식이 없다 보니까 적은 물량으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이런 영풍 같은 애들은 그냥 조용조용합니다. 그래도 올라가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사회적 분위기처럼 이거 종목을 뭐 분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분위기 따라 가는 거고 누군가 진짜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제도 급등 쭈루룩 지금 며칠째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윗꼬리를 좀 달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상승폭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플러스긴 하지만 윗꼬리를 크게 달았다. 그래서 조금은 상황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의 매수는 절대 아니겠죠? 매번 그렇지만 급등이 이렇게 나오면은 꼭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절대 사지 마시고 분할 매도, 보유자분들은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오면은 3%대 이제 급락이 나오는데요. 3거래일 동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또 빠지는 모습입니다. 답답해요. 그냥 시장의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실적을 뭐 잘못됐다 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른 영향이니까 차분히 보시고 뭐 뉴욕 증시 내에서도 지금 흐름이 뭐 반도체 지수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약간 등락이 있긴 하지만 괜찮거든요.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가 찍기도 했었고요. 이번 주에.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전체 분위기에서 하이닉스가 나빠질 건 없어요. 그냥 차분하게 조금 시장 영향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눈에 띄는 종목들은 2차 전지주들이 그나마 좀 낮기는 한데 조금 괜찮긴 하거든요. 뭐 엔솔이 오늘 반등 나오면서 2% 가까운 모습들, 그리고 뭐 에코프로 라인들도 플러스권은 유지해요. 시장이 좀 안 좋지만은 그래도 플러스권 현재 시간에서는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다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다른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시장이 조금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는 포인트를 봐야 되지만, 근데 이게 사실 빠르게 올려칠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기관 입장이든 외인 입장이든 강하게 매수 드라이브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뭐예요? BOJ 봐야 되는 거고, BOJ에서 일본에서 금리 인상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 또 올라갑니다. 머리 쥐 터집니다. 그죠? 엔캐리 트레이드 막 관련해서 막 머리 터집니다. 꼬여버린다고요. 네. 맞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트럼프 2기 출범 1월 달에. 근데 이제 요것만 봤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산화가 터진 거지. 그러니까 골머리가 썩습니다. 시장을 곱게 볼래야 좀 바닥인가라고 최근에 이제 좀 대응을 하려고 했었던 기관들도 조금 약간 벙찌는 상황이 연출되긴 해요. 그래도 다행인 게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는 잡아줍니다. 특히나 외인들이 좀 들어오려고 했다가도 다시 빠져나가긴 했어요. 네. 어제, 그제 답답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기관들이 받쳐주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 저평가 매력에 따른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잘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 연기금의 성공적인 투자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정말 현재로서는 뭘 할 수가 있는 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회복은 좀 하고 있지만 이 회복이 조금 빠르게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주말 좀 지나고 다음 주는 좀 돼야 시장이 좀 안정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은 오늘부터 꼭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취하셔야 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아셨죠?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시 테마주들 그동안 많이 급등해 왔는데요. 오늘부터는 천천히 이제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 실현 시작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외에 내가 들고 있던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저희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 저희가 잠재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첫 번째 종목은 KB금융 들어와 있습니다. 이 97,800원 그리고 비중도 40%로 절대 작은 비중은 아니신데요. 우선 지금 이 시각 KB금융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불안정한 정치 국면의 대표적인 피해주가 바로 좀 은행주죠. 오늘은 좀 다행히 낙폭과대 분석이 나오면서 조금씩은 반등 시도는 주고 있는데 여전히 파란불 켜고 있는 KB금융 85,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현재 투자자분께서 많이 좀 고민하시면서 불안한 마음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전문가님 계속해서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자, 우선은 시끄러웠던 이슈가 아직은 조금 진행 중인 것 같은 분위기죠. 자, 그래서 주가가 움직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그리고 뭐 BOJ 것도 봐야 되고 사실 금융주 입장에서 현 시장이 좀 좋아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예, 그래서 매수하신 포인트도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차트의 전체 흐름의 포지션상 바닥이 이게 바닥 라인이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바닥 라인이 이제 안 되네요. 바닥 라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너무 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자리에 매수가 들어가시기 좀 아쉽기는 합니다. 돌려 세우는 포인트 보고서 좀 대응하신 부분은 제가 뭐 긍정적이라 보지만 현 상황에서의 추가적으로 만약에 120일선 이탈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괜찮은데 다음 주 상황에서 만약에 하락폭의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아쉽게도 우선은 피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전저점 자리 라인을 체크해 보자면은 우선 여기 자리까지는 열려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8만 원 이탈 자리인데요. 네,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보는데 다만 여기 자리가 우선은 박스권의 자리로 나와줍니다. 여기가 여기 박스권 자리이기 때문에 박스권 중단 자리가 열려 있게 되죠. 그럼 거기가 또 얼마냐? 보통 거기까지는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자리 되겠죠. 82,300원 될 것 같네요. 우선은 1차 라인에서의 지켜야 될 라인이 여기 라인이었죠.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상단 라인이 이탈이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중단 거치고 하단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기다려 보셨다가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빠르게 일단 빠져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큰 수익 보고 대응하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적당한 상황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 업황이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 아쉽지만요. 이 매크로적인 지표들은 앞으로 BOJ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이 장기간에 이 집중하시는 흐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바로 진성 TEC 보도록 할 텐데요. 9,200원에 또 20%의 비중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시각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크라 재건주가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3.14%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8,6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또 현재 시간 4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과 회동할 것이라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야기가 한번 나와줬습니다. 이 트럼프 2.0 체제가 시작이 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좀 이런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우크라 재건주들에 집중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때문에 오늘 다소 낙폭 기록하고 있지만 요새 우크라 재건주들 다시 한 번씩 꿈틀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진성 TEC 현재 매수가는 9,200원에 비중 20%가량으로 가져가고 계신데요. 앞으로 조금 더 가져가 봐야 할지 또 오늘같이 안 좋은 시장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다가 다음에 다시 들어가 봐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련해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과연 진성 TEC 어떻게 한번 전략 가져가 볼지 저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고 올까요?
네, 볼게요. 진성 TC. 자, 매수가는 9,200원이세요. 9,200원이시고요. 아이고, 자, 반등 포인트 좀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좀 그림이 좋지는 않아요. 이게 종목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의 영향을 원체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시장 따라서 좀 흔들림이 좀 나왔던 거예요. 오늘도 장중에 코스닥이 3%까지도 내려오다 보니까 어질어질하죠. 그렇죠? 어질어질합니다. 여기서 이제 돌려 세우면서 가는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우선 바닥 라인은 거의 다 확인한 게 맞아요. 이 정도 포인트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돌리는 그림이 나올 건데 우선 부탁드릴 건 지금은 주식을 하시기에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를 언제 하신지 모르겠으나 주식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 안 되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 나오시면 현금 갖고 계셔야 됩니다. 현금입니다. 제가 현금을 50%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도 사실 적어요. 지금은 현금이요. 70%, 80% 돼야 됩니다. 그 정도로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는 뭐 중기,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단기 트레이딩만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어려운 시장이니까. 자, 진성은 그래도 괜찮아요. 해서 좋습니다. 돌리는 거 보고 우선은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정리하세요. 아마 시장이 최근에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때 맞추셔서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고 현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휴림 로봇 들어와 있네요. 현재 1,670원 그리고 3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입니다. 이 현재의 휴림 로봇의 차트입니다. 약 4%가량 역시 오늘 좀 강하게 낙폭 기록하고 있네요. 1,371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매수가 자체도 좀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을 법한 매수가다 싶긴 한데요. 그래도 요새 시장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라도 정리를 해야 할지 조금 더 반등 포인트 기다릴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네. 자, 휴림 로봇 1,670원이세요. 매수를 언제 하셨으려나요? 최근에 하셨나요? 최근에 하신 것 같죠? 예? 아니면은 아니면은 완전 옛날인데. 자, 최근에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휴림 로봇 자리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저도 이제 좋게 봤던 종목이에요. 거래가 터지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게 시장 깨지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돌리면서 여기서 이걸 N자형 파동으로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맞았었거든요. 근데 깨져버렸잖아요. 그럼 빠르게 이건 사실 여기 라인 이탈할 때는 사실 이게 이번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손절을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좀 놓치셨던 것 같고 다만 이슈가 그래도 죽는 종목은 아니니까 이슈가 좀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어제는 제가 그 대전에 있는 회사 기업 방문 때문에 방송을 좀 못했지만 내년에 뭐 상장하는 트윈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굉장히 자율주행 쪽에 굉장히 대단한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도 이슈가 꾸준하게 나올 거예요. 로봇 관련 이슈들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반등은 있을 거라서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급하게만 대응하지 마시고 어차피 매수하신 거 이 바닥에서 좀 높게 보고 하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잘 버텨주시고 오히려 비중이 크시구나 30%구나. 비중 늘리지 마세요.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가져가시되 휴림 로봇은 비중을 30%까지 가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올 때는 비중을 좀 낮추셔가지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조금 낮추시는 전략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시각 샵 0082번을 통해서 아직까지 저희 창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이 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HVM. 요즘 좀 많이 들어오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23,300원 또 15%의 비중인데요. 지금 시각 HVM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HVM 주가입니다. 1.85%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9,13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2만 원 선이 무너졌고요. 오늘 61선 방향으로 현재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 크지 않을까요? 네,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이슈를 좀 바꿔서 가주다가 다시 또 내려왔네요. 시장 상황 따라서 조금 상승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은 그 스페이스X 위성 관련해서 이제 뭐 YJ 링크 같은 경우에도 별 재미를 못 보고 있고 관련 주잖아요. 컨택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 보시면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LK 삼양도 요 며칠 계속 이래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서 뭐 쭉 올려치는 듯 했지만 지금 상황은 네, 조금 약간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이슈가 또 되냐면 1월 달에 2기 재건 시작하고 나서부터 트럼프 2기 뭔가 우주 분야, 항공 분야에 대한 뭐 정책적인 드라이버가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1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12월 달에 뭔가 이게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거예요. 자, 매수가는 우선은 23,300원이세요. 별다른 문제가 되는 가격은 아니고 그냥 특별한 거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 번의 급등, 두 번의 급등은 다시 한번 있을 겁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이거는 사실 이래요. 뭐 종목에 따른 부분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의 그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한 내용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발언 자체가. 그게 나올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얘기 나오면 급등 나올 테니까 그때 정리하세요. 지금 뭐 크게 빠지는 것도 신규주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빠질 만큼 빠졌어요.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내려와도 막 급락으로 크게 내자 꽂을 일은 없을 겁니다. 수익으로 올 수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한두 달 정도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바이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3,260원, 또 30%의 비중인데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바이오. 마찬가지로 좀 빠질 대로 빠진 종목 중에서 우리바이오도 해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4% 이상 내려가게 되면서 2,690원 선, 거의 뭐 1년 최저점 라인에 걸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그런 주가 흐름인데요. 전문가님, 우리바이오 또 마리화나 테마주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 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없을까요? 네, 3,260원이시고요. 왜 이렇게 많이 담으셨죠? 이 종목은 앵커님 얘기하셨잖아요. 마리아나 테마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쭉 밀렸었고요. 대통령 끝나고 나서 마리아나 테마가 트럼프가 되면서 다시 한번 완전 깨졌다가 트럼프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쪽 정책적으로 그래서 뭐 약간 반등은 좀 있었어요. 근데 시장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상황상 이 종목은 현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특히 제한적입니다. 차트도 상당히 좀 많이 깨져 있고 뭔가 미국 내에서 좀 바람이 불어줘야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하락은 또 제한적일 겁니다.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상황이라서 떨어지는 것도 제한적일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단가가 낮아요. 그래서 이슈가 한번 딱 붙으면은 한번 탁 튀면서 매수가까지 갈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욕심내지 마세요. 정리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매수가 올 거니까 기다려 보셨다가 아니면 뭐 매일매일 아침에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매수가에서 살짝 위로 조금 걸어 두시는 전략 취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라인에 걸리기 때문에 약간 저항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되게 애매한 자리예요. 그래서 손실 안 나실 거니까 좀 기다려 보셨다가 매수가에서 정리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동진 세미캠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32,000원, 또 10%의 비중인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마찬가지로 현재 거의 52주 신저가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2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1,400원 선에 지나가고 있는 동진 세미캠. 전문가님, 요새 들어온 차트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약간 이런 그림 그리고 있는 차트들이 참 너무 국장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다 이래요. 뭐 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엉망이에요. 뭐를 할래 할 수가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뭐 그냥 하면은 꼬여요. 시장 자체가. 뭐 대표적으로 뭐 송배전 관련주들도 뭐 종목 보자면은 메레스 일렉트릭이나 HT현대 일렉트릭이 가지를 못했다. 오늘도 빠지는데 힘을 못 봤거든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뭐 관련주는 아니지만 이쪽 IT 관련으로도 보던 뭘 화학을 보던 뭐 그냥 다 꼬여 있어요. 이게 투자자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잘못입니다. 이거는. 자, 매수가까지 32,000원입니다. 현실적인 자리에서 봤을 때 32,000원 자리에서의 차트 대응이 지난 이제 떨어지기 직전 8월, 뭐 9월 이때부터 큰 하락이 나왔는데
그 전까지의 라인만 보면은 사실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아니었어요. 충분하게 매수가 가능한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이런 라인들이 잡히다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어. 누구나 이건 맞았어. 근데 이제 요 8월 달에 일본 이슈, BOJ 이슈, 블랙 먼데이 터지고 9월 터지고 쭉쭉쭉 터지면서 시장 지금 또 꼬여버리니까 반등이 늦어요. 그러면 전저점 자리를 또 한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 멀리 보니까 2017년 꼭지가 나오긴 해요. 근처 자리긴 해요. 여기거든요. 근데 또 이 부분이 또 바닥이라 판단하기에도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해. 근데 보통 기간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바닥으로 인식은 될 수 있거든요. 최악인 경우는 여기 자리가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보고 싶진 않네요, 저도. 그래서 아마 현 시점에서 거의 바닥 인식은 될 건데 이게 시장이 안 도와주면은 아까 보셨던 그 자리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게 가격이 얼마냐면 제발 오지 마라. 2만 원 이탈 부분이네요. 아, 머리 아프다. 자, 그리고 주봉으로 잠깐 볼게요. 심리적으로 저항선 자리에 해당하는 게 요 끝자락 2019년 초부터 해서 20년 바닥까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또. 이게 또 이렇게 맞춰지네요. 자, 거의 아마 2만 원 정도 자리가 그 근처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지만 맥스 저점이라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참아주시고 그다음 반등 나오면은 빠르게 회복할 가격이 얼마냐면 여기 정도 자리 우선 2만 5천 원대 회복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 라인으로 봐야 될 게 4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최악인 경우 2만 원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탈하고 돌려 세우면서 2만 5천 원 회복할 거고요. 그다음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4만 원까지의 상승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적으로는 한 적게는 2, 3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저는 내년까지 기다려 보신다면은 손실은 안 나실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의 시장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BOJ에서 금리 인상하면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12월이 원래는 좀 해피해야 되지만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차분하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시면 아직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신청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YJ-링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4,200원에 50%. 새내 기준대 좀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 테슬라가 3% 이상 강세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YJ-링크는 5.76%가량 내린 11,78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테슬라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 SMT 표면 실장 기업 이런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전문가님 요새 또 이렇게 미국 뉴욕 증시랑 디커플링 되는 이런 종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질어질하죠. 요즘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요 진짜 철저하게 버려졌어요.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을 투자를 하고 싶지도 않은 더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어질어질합니다. 자, YJ-링크도 이제 스페이스X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와줘야 이게 움직임이 나올 거라서 지금은 전저점까지는 열려있다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전저점 자리가 1,760원 자리거든요. 여기까지는 조금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살짝 깰 수도 있고 근데 진짜 딥하게 깨면은 쭉 밀려 내려갈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돌려 세우게 되면은 올라갈 건데 제발 빠른 시일 안에 트럼프 진영 쪽에서 이 위성 관련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거 올라가기가 현 시점부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하락 추세가 나온 거고 돌려 세우는 1차 저점은 한 아까 700원짜리, 900원짜리 될 것 같긴 한데 그 자리를 저점으로 해서 돌리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슈가 빵 터지면은 급등이 나오겠죠. 급등이 나온다면은 14,000원 돌파는 웬만하면 나올 겁니다. 그때 보고서 상황 따라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딱 지금 시점에서는 좀 희망적인 부분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실은 굉장히 안 좋다. 네,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그래도 손실에 대한 부분 감안하시고 현금 확보를 해보신다면은
요 전저점 이탈이 나오면은 최저점이죠. 그때는 우선은 빠져나오셨다가 다시 대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그래도 트럼프에서 뭔가 테슬라 쪽에 스페이스X에 뭔가 얘기할 거니까 그냥 기다려보시는 전략도 맞을 것 같고요. 이거 한번 고민해보세요. 근데 저는 후자로 아마 그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그에 따른 급등을 노리고서 버텨보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위메이드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정말 높으시네요. 31,000원에 19%인데요. 지금 이 시각 위메이드 플레이 바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매수가가 맞으시다면 약 3년 전, 한 21년 12월쯤에 진입을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오늘 지금 이 시각 약 5% 가까이 내려서게 되면서 7,300원 선에 거래 중인 위메이드 플레이. 전문가님, 손실폭이 너무 과대하신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복구를 해봐야 될까요? 네. 위메이드 플레이가 단가가 너무 높으시네요. 3만 원. 아이고, 3만 1,000원. 이게 그 저점 자리가 답도 안 나오는데 사실. 위메이드도 큰 차트 보면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코인 이슈, 위믹스 이슈가 좋았었지만 지금은 사실 그닥 볼 거는 없는 상황이고 요즘에 뭐 위믹스 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그냥 아예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뭐 그냥 뭐 리플 뭐 아니면 뭐 이더 아니면 그다음 뭔가 비트 이 정도만 이제 도지코인도 포함될까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은데. 우선 방향성은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요. 비중이 19%신데 위메이드 측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으로 뭐 신작을 꺼낸다고 한들 그렇게 먹히진 않을 거예요. 그 움직여도 폭 자체가 크진 않을 거예요. 뭐 상한가 한 번 정도, 좀 2번 정도 크기일까? 그러면은 이제 뭐 한 10,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 벽에 또 걸려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단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비중이 1,000만 원이시라면 몇 배의 금액을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에다. 단가를 말도 안 되게 낮추셔가지고 올라오는 거 보고 빠져나오시는 건데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선 저는 이거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3만 원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시간을 이미 보셨겠지만 오래 걸렸지만 3만 원대가 이제 3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주가가 예를 들어서 떨어지고서 그 회복까지 올라가는데 기간은 떨어졌던 기간 곱하기 2배 이상이 걸립니다. 보통 다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이게 3년인데 곱하기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형 이슈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급등하면서 갈 가능성이 그냥 당분간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이제 포기를 하셔야 돼요. 포기를 하셔야 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혹시 다른 종목으로 한 2배 정도 수익을 내신다면 그러면은 위메이드 이 플레이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손대지 마시고 홀딩을 하시고 이슈가 좀 나올 때마다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급등이 나오면은 우선은 이거는 한번 정리하셨다가 다시 떨어질 때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아예 수량을 늘리시는 전략. 근데 손절을 못 하실 거예요. 마이너스 찍히는 거. 근데 그 각오는 하셔야 돼요.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차트 상황으로는 현재는 완전 바닥이라서 조만간 한번 돌리긴 할 거예요. 차분하게.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드릴 거는 시장이 완전 안정되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내년에는 있겠죠. 그렇죠? 올해는 글러먹었고 내년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갈 수는 있겠죠. 어차피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그냥 좀 길게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으로서는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판호를 뭐 획득한다 해도 일시적으로 올라와도 10,000원대일 거라, 그죠? 이게 10,000원 넘어가면 주가 50% 올라가는 거예요. 10,000원대일 거라 뭐 매수가까지 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아예 그냥 다른 쪽에 묻어두시면서 다른 계좌로 옮겨져 놓으시고 안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선 요거는 너무 긴 시간
네, 계속 너무 놔두셨던 게 실패의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다른 좋은 종목으로 수익 내시면서 복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종목을 활용해서 복구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이 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것도 다소 어려워 보인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엑세스바이오입니다. 6,540원에 5%. 오늘 좀 완전히 5일선 밑으로 떨구는 모습 나오고 있네요. 현재 주가 흐름 바로 봐야겠죠. 엑세스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5,150원 선에 거래 중인 엑세스바이오. 참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 52주 신저가 라인에서 머물고 있는 차트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바닥에서 이제 매수 대응을 해주셨는데요. 회사는 이제 실적을 많이 조금 덜어내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가는 완전 좀 무너져 내리면서요. 신저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2020년도 때 코로나 이전의 가격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내려온 거긴 하지만 이 정도면 다 내려온 거게 맞죠.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뭘 기다리실까 모르겠는데 뭐 말라리아 이슈나 이제 뭐 진단키트 이슈 등등 해가지고 이슈되면서 급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급반등은 나올 수 있고 내년 1분기 안으로 한 번의 급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완전 바닥이긴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계속 저점 자리를 이탈하면서 지금 꺾여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너무 이게 저도 주가를 이전까지는 그래도 바닥 인식 되면서 한번 돌리지 않을까 싶었지만은 저도 부정적으로 좀 바뀐 상황이에요. 그리고 돌려 세우려면은 거래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거래를 좀 확대해 보니 뭐 전혀 붙어 있지가 않아요. 일전에 이제 8월 달에 코로나 막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급반등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관련주 다 올랐었죠, 그때. 네, 다 올랐었고 지금 거래 보시면은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아예. 오늘도 보면은 11만 주 이 정도 현재 상황인데요. 요게 좀 바뀌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시장 분위기가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너무 고점은 아니세요. 그래서 국내 증시 자체가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더 이상은 빠지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좀 나와주고 시끄러웠던 국내 국외의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고 조용한 상황으로 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올려치면서 다시 한번 2,600, 700, 800 이런 정도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따라 올라가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뭐예요? 6,500, 6,000, 7,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또 유행은 될 거예요. 겨울에도 좀 시끄러울 수 있고요. 그렇죠? 봄 되면 또 다시 유행이 될 수는 있으니까 우선은 상황상으로는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지 마시고 좀 버텨보시고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전략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시라는 점 말씀 주셨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 코스피 시장이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아가고 있고요. 또 가상화폐 시장이 홀로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 코스닥 자금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장중에 고려아연이 200만 원 돌파를 한 이후에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5위에 안착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